네, 안녕하세요.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저자 조원미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이제 번역 스킬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번역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또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뭐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지문을 늘 번역하지 번역했던 지문을 번역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새로운 지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함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방법을 찾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번역을 하고 했지만,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번역을 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매일 새로운 옷을 갈아입지만 나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듯이 지문은 계속 바뀌지만 번역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수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익히고 그래서 뭐 생소한 지문이 언제 나오더라도 나는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한다. 나의 번역 매뉴얼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당황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 번역 방법, 제가 터득한 번역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역 스킬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 그 번역 스킬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의 지문 번역을 하려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번역 스킬 1, 2, 3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번역 영순위가 있습니다. 나머지 번역 스킬 1, 2, 3, 4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지문에서는 응용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지문에서는 응용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번역 영순위는 언제나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번역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번역 영순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화면 공유됐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한영 번역, 뭐 영한 번역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한영 번역 위주로 하니까 받아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받아쓰기라는 건 한글 지문에 있는 주어는 주어대로, 동사는 동사대로, 명사는 목적어는 목적어대로 있는 걸 다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사체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하기 때문이죠. 기술 번역이. 그래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없애야 되나? 그게 아니죠.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좀 더 인간이 여유 있게 번역할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자서전을 번역한다. 그럼 그분이 여러 가지 했던 뭐 학교를 다녔다든가 여러 가지 상을 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다 찾아서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다 찾아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취업 면접 본다든가 뭐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그런 기계를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할 줄도 물론 알아야겠죠. 하지만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I'm the master of my fate, captain of my soul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지금은 서거하셨는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27년간을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이념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 조그만한 창을 보고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27년간을 이제 감옥살이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분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이 말을 되뇌었을까에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마스터 오브 코리안 텍스트, or 잉글리시 텍스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한글 지문, 번역하려는 한글 지문과 영문 지문에 내가 주인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노예로 살았더라고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번역인 줄 알고 있죠. 통번역인 줄 알고 있죠. 뭐 통역은 말로 전하고 번역은 글로 전하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하고 한글은 언어 자체도 다르고 어순도 다르고 또 구조도 다르고 영어에는 무생물조가 많잖아요. 근데 한글은 무생물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에 있는 주어가 또 없어요, 한글은.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번역 스킬 영순위. 내가 번역 지문의 주인이 되려면, 노예가 안 되려면, 제가 통번역대학원 다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처럼 막 문장을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글이니까 그냥 은는이가 어디 있나, 을르를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방법이고, 어, 번역 스킬 영순위. 지문에 질문하자. 이런 거 안 해보셨죠? 그냥 지문에 있는 대로 번역을 하려고 해보시는 거 참 많죠. 그래서 지문에 질문을 해보면 은는이가나 을을 그다음에 뭐 어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가 뭘 하지를 가지고 주어를 찾아내는 그러면은 문장이 확 바뀌죠. 네, 그래서 그 OW1H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가 뭘 1번 주어 목적어를 정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길어지면 3번처럼 이제 Y 투부정사 또는 절이 되면 because보다는 as가 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정해져 있으면 더 이상 지문에 있는 주어를 내가 주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동사를 그대로 1대1 대응으로 해당하는 영어 동사를 쓰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동사 찾는 건 주어와 목적어에 적합한 동사를 생각해서 넣어주는 거. 이 스킬은 어느 지문에나 다 활용이 되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번역하는 모든 지문에서 항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감을 why.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그렇죠? When the accident happened. 그죠? The police 뭐, was able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it was possible. 그죠? 네, the police responded 뭐, 어, swiftly 이렇게 할까요? swiftly. 근데 이런 거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기계 번역도 아마 이거보단 더 잘할걸요? 엄청나게 발전해서. 자, 어떻게 하냐고요? 뭐가 뭐를 질문해 봅시다. 뭐가 잘 보세요. 뭐가 뭘 하죠? 경찰이, 경찰이 대응했잖아요. 어디에 대응했죠? 사건을 대응했죠. 사건. 그러니까 이 군살이죠. 발생했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동사 군살이 엄청 많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가능했다는 건 필요 없고 쿠드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대응했다 그러면 되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대응했다 사건을 신속하게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The Master of The Korean Text가 되는 The Korean Sentence가 되죠. 그러면 The Police Responded 그죠? responded는 to를 써야 되니까 to the accident 이제 뭐 swift도 되지만 음절이 길어지는 게 좀 고급다니까 immediately 하면서 암기하고 계시죠? 모든 전문직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가 없는 전문직은 없습니다. 머리가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전문직이에요? 변호사 시험을 보려는 분들은 뭐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적어도 헌법 첫 토시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고 의사가 되려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나 뼈 이름부터 다 암기를 해야겠죠. 통번역을 잘 하시려면 이런 구조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를 표현하는 업그레이드된 표현, 뻔한 표현 말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그거는 기계의 몫입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표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뻔한 게 뭐 체인지, 변화하다 이런 것까지는 안 되죠. 더 이상. 체인지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체인지를 바꾸라고 하면 크게 못 벗어나요. 뭐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만 변화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체인지 자체가 정부가 정부 조직을 바꿨다. 그러면은 체인지 거버먼트 오거니제이션즈 뭐 이런 건데 오거니제이션 근데 거기서는 리오거나이즈란 동사가 나오죠. 그런 거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가 뭐리죠? 바로 해볼게요. 뭐가 뭘 하죠? 비슷한 걸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정부가 이거죠. 정부가 똑같네요. 뭘 대응했죠? 대응
아, 위기를 대. 그러니까 위기가가 아니고 위기를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영어 문장이 가깝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말에 은는이가를 목적으로 많이 하게 돼야지만 영어 문장이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신속하게 이제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발발한 직후가 의미가 없죠. 정부는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덜을 붙여야 됩니다. The government 똑같네요. 아까랑 responded. 이번에는 crisis네요. crisis 가사명사니까 덜을 붙여야겠죠. immediate 말이죠. 3번도 뭐가 뭘이죠? 뭐가 뭘 할까요? 보통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까지를 주어로 하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의 같은 걸 완전 무시해야 돼요. 이 우리말의 의는 어부로 번역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부 명사, 어부 명사. 이건 항상 주어나 목적어로 번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쓸수 있죠. 의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책을 냈을 때 저희 그 북기출판사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번역에 대해서 하니까 어떻게 번역을 수학 공식처럼 가르칠 수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공식처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는 주어나 목적어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뭐랬죠? 공무원이 뭘 하고 있어요?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파업을 하고 있죠. 파업하다. 근데 계속해서 하네요. 그죠? 파업하다. 왜 하죠? Why? 요구하기 위해서죠. 요구하다. 뭘 요구하죠? 임금 인상을 요구하죠. 임금 인상은 한 번으로 써야 돼요. 외워야죠. raise라고. 그럼 해볼까요? public officials라고 하죠. public 썰번지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해서 하니까 뭐예요? 계속이 이제 continue to잖아요. continue to strike. 그죠? 그 다음에 요구하다를 쓰면 또 to가 쓰면 이거 하면 되죠. demand or raise. 근데 이제 to가 붙으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effort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쵸? And an effort to demand a raise 할 수 있고 요걸 다 합해서 그냥 뭐로 하면 돼요? 포를 쓰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continue가 되는데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문장 끝에 있는 건 영어에는 자꾸만 부사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말 끝에 있는 동사를 부사 처리를 해줍니다. 그게 영어의 그 어, 특징이 우리말하고 다르죠. 우리가 우리말에서 뭐뭐 하게 우리가 뭐 unfortunately 하면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용할 때 부사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는 부사가 많죠. 그래서 문장 끝에 있는 거 물론 continuously도 좋지만 더 끈질기게 한다는 뜻으로 consistently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좀 더 컨티뉴는 그냥 계속되는 거, 컨시스턴트는 정말 꾸준히 한다 이런 게 강하죠. 당연히 파업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최종은 public officials consistently to를 빼야겠죠. 이럴 때는 그럼 이렇게 할까요? continue to strike라고 하고 continuously strike 그죠? for a rac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항상 외워야 돼요. public officials, consistently strike for a raise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하게 됐죠. 네, 이렇게 해야지 뽑힙니다. 네, 그 다음에가 네 번째를 한번 가볼까요? 잘 보세요. 뭐가 뭐이죠?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의 경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확인됐어. 효과, 임팩트가 was identified 이런 거 없습니다. 뭐가 뭐랬죠? 이번 정책이 뭐랬죠? 여기 보면 미세먼지의 경감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요 경감이 명사죠. 근데 영어로 여러분이 한영 번역할 때는 이 명사를 동사로 번역할 수 있어. 아까 그 을을 주어나 목적어로 번역하라고 수학 공식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 명사처럼 보이는 걸 동사로 번역하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그럼 뭘 하죠? 미세먼지를 되죠. 미세먼지를. 그래서 미세먼지를 경감, 경감 시켰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필요 없죠. 이런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정리해야 되겠죠. 네. 군살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디스밸런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감시킨 거는 뭐 reduce 같은 거 쓰면 되고 reduce는 많이 아시니까 mitigate 한번 해볼게요. mitigate, fine dust. 미세먼지라는 건 용어잖아요. 용어는 관사가 안 붙습니다. 응?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것도 그냥 클라이밋 체인지 더 같은 거 안 붙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거니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뭐가 뭐리죠? 이 정책은 국민의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럼 뭐가 뭐리예요? 이 정책이죠. 이 정책은 음, 주목받고 있죠.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데 뭘로?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의미가 없죠. 해결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겠죠. 그렇죠? 해결. 정신건강 위기를.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디스밸런스. 주목받는다고 하면 이 drawing attention이잖아요. 뭐 그것 다 기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한번 써보세요. is widely highlighted. 그죠? 또는 뭐 widely recognized 이런 표현. for 그죠? solving 정신건강 이게 뭐죠? The mental health crisis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사를 해결만 봤잖아요. 근데 동사를 위기를 해결하다를 좀 멀리 보는 거죠. 정신 건강을 뭐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건데 폴리스라고 써놨네요. 디스팔레스인데 폴리스는 복수가 되기 때문에 줄이 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 차별화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여기 하나만 쓸게요. 여기를 하나만 쓰고 여기다가 recognize 쓰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 solving하고 지금 뭐냐면 요 solving하고 crisis를 합해서 동사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까 동사를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뭘 넣으면 돼요?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동사를 씁니다.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번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번역 영순위 스킬 안내해 드렸는데요.
좀 생소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다양한 새로운 지문들을 만나서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어,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학은 배우는 거죠. 저한테서 이제 스킬을 배우시는 거고, 습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과정을 가지고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 어떻게 구조를 짰는지, 또 거기에 대한 표현은 뭘 썼는지.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또 그 표현을 당연히 리사이클링할 기회가 많죠. 그래서 다른 또 새로운 지문을 보고 저처럼 뭐가 뭘 자꾸 물어보면서 습을 하셔야 돼요. 프랙티스를. 그러면은 잘하시는 날이 반드시 당겨지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